자, 마이크를 켜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얼굴 모습도 안 보이고 사랑이는 멍멍이가 사랑이고 보이고 귀엽긴 한데 얼굴을 봐야 쌤이 조금 더 캐치가 가능한데 뭐 그렇게 차마 뭐라 할 수는 없고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80쪽 60쪽 67쪽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채 꺼내 보세요. 지난 시간 복습하는 거예요. 오늘은 2022년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 접사 공부했었고 그래서 파생어, 합성어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엔 우리가 이런 것들도 형태소 개념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자립과 의존 또 실질과 형식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실질과 형식 형태소를 분석하는데 좀 중점을 두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파생어에서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접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해서 첫 번째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한 가지 여러분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선생님 여러분들 반응을 살펴가면서 적절하게 좀 조절하고 좀 빨리 칠 때 치고 그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여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유 없이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을 살피기가 어려워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좀 천천히 나가고 또 이제 뭐랄까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언급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덜 힘들고 좀 덜 지루하고 그렇지만 학습의 요소는 꼭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쌤이 해줄게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고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품사를 바꾼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동사 이런 데에서 명사로 아니면 명사에서 용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러면 품사 판별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판별 공식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는 것은 순전히 이거는 어휘력의 싸움인 거예요. 사과와 풋사과. 사과가 뭐냐? 우리가 어휘력이라고 할 때 그 어휘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휘가 쓰이는 문맥적 의미가 뭐냐? 이런 걸 여러분 좀 이제 추론, 추정, 추측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휘력은 여러분 또 제가 지난번에 말을 하긴 했지만 이게 평상시에 어떤 독서 그리고 독서를 할 때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조금만 더 고민하고 이게 무슨 뜻을 썼을까를 고민하고 사전을 좀 찾아보고
아니면 그 단어가 쓰인 다른 예물을 떠올리는 그런 정도 여러분의 어떤 성의와 노력이 뒷받침되면 딱히 뭐 영어에서 영어 단어를 막 이제 외워가지고 막 일주일에 막 200개씩 300개씩 시험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도 된다. 한국 사람이니까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접두사. 그래서 이제 3번이에요. 다시 쓸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접두사, 접미사 정도는 좀 이제 암기해 놓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어에서는 이것이 대등 합성어냐, 종속 합성어냐, 융합 합성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역시 판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등이라는 것은 어근의 결합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두 실질 의미는 다 있다. 종속 같은 경우는 뭐 책가방이라든가 손수건 이런 것들은 가방에 얽매이고 수건에 얽매인 것들이다. 그래서 손수건 하면은 손과 수건, 정말로 손이 실제 있는 것이냐, 손과 수건이 동시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융합은 이건 이제 빼박 암기죠. 뭐 이거 어떻게 암기하지 않으면 문맥적으로 추론한다고 해도 잠깐만요.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융합 정도는 외워둬라. 피땀이면 노력이고 돌아가다면 춥다고 춤추면은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이고 그런데 항상 문맥적 의미가 정말로 융합의 의미인지 아니면 대등인지 종속인지는 또 판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함정과 지뢰밭이 많은 게 공부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어내는 것은 바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큰 뭐랄까 판단할 때 하나의 단서를 마련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경험을 많이 해본다는 얘기는 복습을 많이 하시고 복습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뭐 앞에 나갈 거를 예습할 필요도 없고 배운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 것들만 차분차분 돌아켜보고 단어 하나 가지고 이게 왜 대등이지? 스스로 말해보고 가끔 친구들한테 설명해보고 써보고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잠깐만 이게 필기한 거예요. 이거 필기 공책이에요. 몇 쪽이야? 의미 여러분들 의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번씩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아니구나. 이거는 패스.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하고 1학년 거쳐온 친구들은 방었으니까 넘어갔고 80쪽 80쪽 이게 쪽수가 좀 일정하지 않아서 넘어갈 거예요. 80쪽 80쪽 여기 80쪽에 한 숙제 했을 테니까 이거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몇 개만 쌤이 한번 해볼게. 이 80쪽 페이지만 쌤 풀어볼게.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80쪽 우리 교재 80쪽 펴주세요. 천천히 나갈게. 기다릴게. 80쪽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조금 안 좋아요. 아직 그 기침을 좀 해서 목이 조금 나가고 뭐 어지럽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요. 안에만 있으려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자정까지 장화격리 기간이에요. 뭐 딱히 밖에 나갔다고 해서 추적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안에만 있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있으려니까 가끔 애들이 비명을 질러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무슨 소린가 하고. 자, 1번 같이 쌤이랑 풀어볼게요. 형태소로 바라게 나눈 것은 형태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자, 뜻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였다.
예를 들어 나는은 나가 대명사고 는이 조사, 보조사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실질이고 는은 형식이 된다. 또 얘는 자립할 수 있고 는은 자립할 수 없다. 조사는 의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형태 나눠보면 품사로 보면은 일단 의미를 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일은 명사, 은은 조사, 날씨 명사, 가 조사, 참 좋았다고 꾸며주니까 부사, 좋았다는 형용사예요. 형태소는 하나, 체온 조사는 대부분 다 그대로 들어가요. 품사랑 형태소랑 차이가 없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합성어 배웠으니까 명사 중에서 이게 이제 파생어가 된 접사가 되는 파생 명사라거나 아니면 합성어가 된 합성 명사라거나 하면 좀 쪼개줘야 되겠지? 예를 들면은 사과, 풋사과 같은 경우 여기 사과 중에 합성어가 있을까? 모르겠다. 책가방. 책과 가방 합쳐가지고 책가방 하면은 이게 가려져가지고 자, 이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명사이고 형태소는 하나. 풋사과는 우리 알죠? 세모가 접사고 사과가 어근이고 얘는 형태소가 두 개고 즉 품사 단어 한 개, 형태소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명사 다음에 체어는 조사는 이렇게 형태소랑 품사랑 똑같이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명사 자리에 합성 명사나 파생 명사가 오면 단어는 하나지만 형태소는 쪼개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나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사 있고 용어의 어간은 항상 어간과 어미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어미 강의 있죠. 어미 강의 아직 안 들어본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들었더니 또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사니까 자립이고 실질이고 은은 조사니까 의존이고 형식이고 날씨 명사 자립 실질 조사 의존 형식 요 부사 같은 경우 있잖아. 부사 같은 경우도 관형사와 더불어서 자립하고 실질로 가는 겁니다. 자립은 100% 실질이라 그랬죠. 용언의 어간은 의존이지만 유일하게 실질이라 그랬죠. 다는 둘 다 어미니까 의존이고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같이 이제 형태소 분석도 연습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자, 필기할 시간 좀 드리고 다음 이제 2번 문제 넘어갈게요. 내가 쓰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거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갈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마이크가 안 나와서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어. 내 시간대로 나갈게요. 혹시라도 필기 못했는데 넘어갈 것 같으면 다시 얘기를 해. 채팅을 보내든가 뭘 하든가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미안하단 말을 못했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귀찮게 온라인 수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미안합니다. 사과가 너무 늦었네. 아이고 마치 양성자가 무슨 특권 있냐 그런 건 아닌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덴탈 마스크 쓰지 말고 KF94 마스크 쓰고 엘리베이터 이런데 쌤도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항상 이제 KF 마스크 쓰고 말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일정한 뜻을 지니고 있나요? 네. 더 쪼개면 뜻이
사라지나요? 네. 실질적 의미가 있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쪼개면 뜻이 사라지니까 사라지나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게 다 단어냐 형태소냐, 형태소 중에서 실질 의미가 있으면은 얘는 이제 실질로 가고 아니면은 얘는 이제 형식 형태소로 가는 거죠. 형식 형태소는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있죠. 실제 중에 홀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는 자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형식과 자립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합시다. 여기서 발, 없다, 어감, 어미, 명사, 조사, 천리. 천은 천이잖아. 사우전드. 근데 리가 이제 단일화되는 의존명사거든요. 얘가 이제 수관형사. 수사가 아니고 형태소는 어차피 똑같죠. 관형사나 수사나 다 이제 자립하고 실질로 가니까 상관은 없지만 품사 판단까지 여러분 같이 한다면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처럼 수관형사다. 우리는 의존명사니까 특히 이게 의존명사는 의존 때문에 의존 형태소인가? 자립 아니고 갈 수 있지만 기억해 두세요. 얘는 명사의 특성이 있어서 자립하고 실질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간다 같은 경우는 가다, 어간, 선어말 어미, 다음에 어말 어미 이렇게 써가지고 형태소가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 이제 명사니까 자립, 실질, 용은 어간, 의존, 실질, 어미, 의존, 형식, 명사, 자립, 아이고 글씨가 자립, 실질 감안하고 봐주세요 여러분들. 패드가 조사, 의존, 형식. 또 쌤 필기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잘못된 거 나와 있으면 바로 얘기 좀 해주세요. 수관형사, 관형사는 이제 자립하고 실질로 가는 겁니다. 의존명사는 자립 실질이라고 했었고, 요거는 어간은 의존이고 실질이고 둘 다 어미잖아. 의존이고 형식이고 이런다면 형식에 들어갈 거가 이제 는, 이, 다음에 디은, 다 이거네. 는, 이, 미은, 다. 줄표는 이 줄표는요. 이 줄표는 얘가 이제 발 없는 이잖아. 어미잖아. 어미 중에서 얘는 앞에 반드시 뭐가 온다는 뜻이야. 어미 앞에는 어간이 오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니은 다음에 앞뒤가 있잖아. 앞뒤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선어말음, 미은이 선어말음이어서 앞에는 어말음이가 어간이 오고 뒤에는 이제 어말, 어미가 온다는 뜻이지. 그래서 얘만 보면 이제 형태소가 얘는 3개구나. 어간 하나, 선어말음이 하나, 어말음이 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물론 뭐 더 있을 수 있어. 가시었겠더라 뭐 이런 예문도 있었잖아요. 그랬고 자립인 거 일단 발 얘가 답이겠지 아마도 여기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근데 얘는 좀 아니잖아. 어간은 자립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리가 의존명사가 자립한다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수관형사도 자립하고 명사 자립하는 건 잘 알지. 정답은 3번 되겠다. 자, 그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오늘 진도 나가 볼게요. 86쪽. 3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 분석이네. 형태소 분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1 거네. 지금 예비 중2 되는 학생들은 고1 거 시험 어떻게 풀어요? 별거 아닙니다. 자, 단어라는 말은
품사를 의미하고 형태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소 자립, 의존, 실질, 형식입니다. 나가 품사 판단해 봅시다. 대명사, 느는 조사, 풋사가 명사를 조사. 먹었다는요? 품사가 뭘까요? 동사죠. 기본형이 먹는다니까. 먹다에 는 붙을 수 있으니까. 형태소는 대명사 조사, 풋이 접사죠. 사과가 어근이고 을이 조사고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이렇게 형태소가 분석이 됐고 적절하지 않은 거 는과 를 얘가 조사 같은 경우는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인정된다. 맞아요. 조사는 의존이지만 9개 품사 중에 하나로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엇은 자립할 수 없는 의존이에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와 결합할 수 있다. 어미인데 어미는 어간과 짝꿍이잖아요. 이 선택지로 봐서는 홀로 쓰일 수 있다. 얘는 어간이 홀로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간이 홀로 쓸 수 있다고? 아니죠. 어간은 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와 항상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의존이잖아. 실질 의미만 있을 뿐인 거지. 정답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 정답이겠고 3번 가봅시다. 풋사가 먹었다는 단어에서 더 작은 형태소로 분석되는 경우록은 그렇죠. 풋, 사과. 어근이자 어간이죠. 이렇게 얻다 형태소. 는과 를 얻다를 보니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것도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니까 해당되고요. 먹을 보니 용언의 어간이죠. 실질 의미가 있는 형태소 중에서 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세요. 먹다는 동사로서 얘는 단어예요. 근데 먹과 다 얘는 어간이고 얘는 어미라서 얘네들은 단어가 아니고 대신 형태소의 개념은 줄 수 있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주셔야 돼요. 먹다, 먹고, 먹은이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형태소가 먹다가 하나의 형태소는 아니잖아. 먹고도 하나의 형태소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형태소랑 단어랑 좀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잘 능수능란하게 분석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겠고 4번까지만 풀고 이제 넘어갑시다. 필기 할 시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물을 엄청 마시고 있어요. 물 하루에 한 3리터 먹나 봐. 자, 다 하셨으면 4번 해결해 볼게요.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어근과 접사에 대해 탐구하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단어 형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에부터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는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한다. 이게 이제 제한한다는 소리예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예요. 무조건 접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냐? 그렇지도 않아요.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먹이다. 그래서 먹이다 같은 경우는 어근의 접사의 어간어미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아요. 같은 경우는 사동표현의 사동접사예요. 어근은 먹이가 아니라 먹이죠. 풋고추는 풋 고추니까 더해주는 거 맞고요. 접두사죠. 오르내리다에 오르다 내리다니까 어근이 맞아요. 그래서 어근 여기까지가 어간어미.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근이니까 합성어예요. 날개 날다에서 왔겠죠.
날다에서 개가 붙었어요. 지우다에서 지우개인 것처럼요. 품사를 바꿨냐? 바꿨죠. 뭐에서요? 날다는 동사잖아. 동사에서 날개가 있다. 나는 멋진 날개가 있다. 명사로 품사를 바꿨습니다. 접사든 접미사든 상관없지만 이 개를 접두사로 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끝까지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접사 안에는 접미사도 들어가니까 접미사로 바꿔도 괜찮지만 이 대신에 접두사라고 쓰면 이건 틀린 거야. 자, 군식구의 구는 이렇게 특정한 뜻이다. 그래서 어휘력 여러분. 군식구는 뭐랄까 이제 불청객. 그러니까 쓸데없는 식구. 밥도둑 이렇게 하는 거. 밥만 축내는 일도 안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비슷한 게 이제 군살 여러분들 쓸데없는 살 다이어트 할 때 군살 또 이제 뭐 군부를 떼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다 필기 검사할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필기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수업 안 들은 걸로 알고 쌤한테 혼날 거예요. 자, 필기를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필기를 해야 이해가 되니까. 요거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면 하나만 이거 하고 문장 넘어갈게. 군밤 했었나? 했을 것 같은데. 날고기하고 날짐승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군밤 이 군은 이 뜻이 불에 구운 밤이잖아. 먹는 밤이잖아. 그러니까 굽다 있으니까 얘는 어근어근 합성어지 여기 있는 군처럼 접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필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쌤이 문제 이게 해설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숙제를 하고 채점을 하고 오답 체크를 하고 해설지를 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체크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다. 그럼요. 그렇게 공부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 학교에서든 혹은 어느 학원에서든 아니면 혼자 공부할 때에도 습관이 들어서 훨씬 좋은 겁니다. 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86쪽을 여러분 펴주세요. 여기 문장. 물론 그 앞에도 궁금한 거 여러분 여기 뭐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문장. 이런 개념들 이제 나와요. 이제 문장. 문장은 지금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자문 중인가? 아닌가? 안 배웠겠구나. 다 안 배웠겠네. 중3 때 이제 여러분들 배워요. 이제 중3 되면 배우고 지금 예비 중2 되는 친구들은 뭐 미리 배워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문장 성분, 문장 구조 성분까지는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요. 구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특강의 핵심 내용에서는 성분, 구조, 문법 요소 여기까지만 나가면 특강의 목적은 다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랑 다음 주잖아요. 이제 시간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 부족함 없게끔 온라인 수업도 하고 뭐 부족한 부분 조금 쌤이 이제 보충 영상 개인적으로 좀 제공해서 듣길 잘했다 이런 말 듣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공책 꺼내셔서 필기 준비해 주세요. 자, 그동안 우리가 형태소,
그다음에 단어 형성. 여기서 이제 어근 접사 쓸게요. 접사. 어근 접사 공부했고 그다음에 품사 판별. 품사에 대한 9개의 품사 있었죠? 아유, KF94는 말을 하면 내려가서 이게. 참. 자, 품사 판별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형어 1번 공식 복습할게요. 관형어가 체언을 꾸미고 얘는 띄어쓰기 없이 바로 조사와 결합한다. 그래서 관형어는 관형사가 되고 명사와 명사의 미가 결합해도 관형어가 되고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결합한 용언의 관형사형도 관형어가 되고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거의 명사고 대명사는 꾸밀 수가 없고 즉 이거는 이제 꾸밀 수 없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확하게 할게 세모인데 관형사가 대명사를 꾸미는 게 불가능하지 명사나 명사의 용어의 관형어 영어의 관형사형 다 있을게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랑 말이 생각이 빠르잖아. 그래가지고 필기가 가끔 이렇게 쓰다가 설명하면은 혼나갈 때가 있다. 용어의 관형사형. 관형사형. 다 있지? 있고 수사 있고. 그래서 관형사가 대명사를 꾸미는 게 어색하지. 다른 관형어 이런 것들은 대명사 수식하는 게 가능해요. 대명사는 대명사이고 대명사. 조사 같은 경우는 격조사, 다음에 보조사, 다음에 접속조사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사 판별할 때 2번 공식은 부사어가 용언을 꾸미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사어는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또 이제 뭐 성분부사, 문장부사, 무슨 뭐 여러 가지 지시부사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다음에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결합해도 당연히 부사 자격이 되는 거니까 이 의가 이제 관형격 조사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용언의 부사형도 여기 위에 있는 용언 관형사형 같은 맥락으로 부사어의 기능, 용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용언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품사라 그랬었고 용언에서는 어간과 어미에서 어미의 종류 크게 선, 어말, 어미, 어말, 어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분이라든가 문장이 짜임할 때 또 나오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시제하고 주체, 높임 이거 있었죠? 어말, 어미는 또 이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그 다음에 전성, 어미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분용원과 보조용원 구별하는 것도 있고, 음, 여러분들 뭐 하지는 않겠지만 뭐 이제 고등과정 들어가면 용언의 활용, 우리 활용 개념 알죠? 어간의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거, 불규칙 활용 개념도 있습니다. 알아만 두세요. 이렇게 그동안 많이 해왔었고요. 단어 형성에서 우리가 합성어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는 이제 좀 패스했었죠. 이거 따지고 보면은 설명 안 한 게 아니고 이거랑 다 관련이 있으니까 차차 이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좀 필기 물 다 마셔버렸네. 필기 다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지금 공부한 여러분 여기 관형어하고 부사어가 바로 문장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품사가 탄탄해지면 이게 또 이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별로 낯설지가 않은데 그런 느낌이 와요. 자, 좀 내려서 공책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문장의 성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하는 그런 것들을 성분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떡을 많이 먹었다 하면 우리 형태 품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성분 들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 되기 전까지 막간을 요거 있잖아요. 나는 떡을 많이 먹었다 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으니까 요거 품사 판별해 보고 형태소 분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형태소로 쪼개가지고 뭐가 자립이고 뭐가 실질이고 아까 문제 80쪽 문제 풀었던 방식으로 쌤의 스타일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품사 판별, 형태소 분석해서 사진 찍어서 톡으로 보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좀 빡시게 하면 진짜 쌤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처럼 하려면 여러분이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톡으로 보내면 금방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이제 뭐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그런 스트레스 별로 주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단계니까. 쌤이랑 정규 수업을 하면 확실하게 테스트를 보고 더 많이 하겠지만 특강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학습이 더 필요하면 정규 수업 시간에 더 만날 수도 있고요. 자, 하셨나요? 1분만, 2분만 더 드릴게요. 2분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떡을 많이 먹었다. 요게 품사예요. 한 단어니까 얘는 대명사, 얘는 조사, 보조사죠. 떡을은 명사, 얘는 이제 조사인데 목적격 조사. 조사의 종류는 달라요. 얘는 이제 보조사, 얘는 이제 격조사 중에서 목적어에 자격을 주는 목적격 조사 되겠고요. 많이는 많다에서 이가 붙어가지고 이거 어근하고 접사거든. 얘는 부사가 돼버렸어. 그래서 얘는 부사이고요. 형용사의 부사형이 아니라는 거야. 먹었다는 동사죠. 이거 형태소는 이제 다음과나 마찬가지겠죠. 어, 이렇게 합시다. 나하고는 떡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좀 애매한데 자, 자립, 실질, 설, 실질이야 실질. 실질 조사니까 의존, 형식, 떡이잖아. 자립, 실질, 의존, 형식. 많다 같은 경우는 어근이잖아. 자립이고 자립이라고 보면 안 되겠다. 그지? 왜냐하면 만이니까 만. 실질적 의미를 어근이긴 한데 형태소로 치면은 잘 팔 수는 없지. 왜냐하면 많다에서 왔으니까. 이건 의존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 실질은 되지. 접사 같은 경우는 의존이고 형식이고 먹었다 같은 경우는 의존이지만 실질이고 멋다는 둘 다 어미니까 의존이고 형식이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얘가 먹었다가 서술어야. 서술어 즉 먹었다. 그치? 먹다라는 동사 행위를 한 거야. 이걸 서술어라 그래. 근데 누가 먹었냐 할 때 누가 해당하는 거. 누가에 그리고 누가에 해당하는 성분을 우리가 주어라 그래. 그러면 나는 먹었다가 되지? 나는 먹었다. 그러면 나는 뭐 했냐? 먹었다. 그러면 먹었다. 누가? 나는.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것들을 주어, 서술어 되는 거지. 그래서 서술어는 주체를 풀이해주는 성분을 서술어라 그래. 주체가 뭐 했다. 나는 뭐 했냐? 먹었다. 이런 것들이고 주어는 우리가 서술의 주체라 그래. 지금 먹은 주체가 누구냐? 할 때 그게 바로 주어라는 성분이야. 서술어라는 성분이고. 근데 가만 보니까 먹긴 먹었는데 뭘 먹었어? 무엇을 해당하는 거. 무엇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 그래. 목적어라 그래. 목적어는 우리가 서술의 대상, 객체 이런 말을 써. 객체. 그러니까 나는 먹었다. 뭘 먹었냐?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서술의 대상이고 객체라고 한다. 그러면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어?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의 의미로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의 의미로 용언, 여기서는 서술어지?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를 우리가 용언 수식하는 거는 부사어라 그러지. 그래서 부사어 중에서 얘는 이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야. 요 떡 앞에다가 나는 맛있는 떡을 먹었다. 맛있는 떡을 많이 먹었다. 나는 뭐 하얀 떡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도 그리고 이제 관용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핵심적인 성분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관용어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품사하고 형태소하고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이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성분도 금방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좀 이제 감으로 좀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 이해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4시부터 다가 아이고 여기 잠깐 쉬었다가 4시부터 2교시 시작할게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네, 다 오셨나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 여러분, 잠깐만. 채팅이 왔네. 네. 땡큐, 세연. 자,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성분, 요 성분을 여러분이 역시 판단하는 건데, 품사와 깊은 관련이 있으니, 품사에 대한 판단을 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봐봐. 우리가 체온이라고 할 때, 체온의 종류는 명, 대, 수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체온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라고 할 때 답이 뭐였습니까? 주로 주어, 목적어, 아이고 목적어, 보어 등의 기능을 한다고 했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 여기 주어, 대명사, 주어, 떡을 목적어에 떡 들어갔죠.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한 번쯤은 밟고 왔다. 그냥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주어구나, 이런 게 목적어구나, 이런 게 보어구나, 그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책으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나와 볼게요. 교재 이제 86쪽 보세요. 86쪽입니다. 빨간색으로 바꿀게. 자, 문장의 주성분이에요. 주성분. 자, 성분은 주성분, 부속성분, 동성분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주성분, 그러니까 중요하다. 한자 지울게. 중요하다, 메인이라는 의미고, 부속은 서브의 느낌이 서브. 영어가 더 편하지? 메인, 부속은 서브의 의미고, 독립은 말 그대로 인디펜던트. 우리가 감탄사 생각해, 감탄사. 우리 독립어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성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속성분하고 독립성분 할게요. 주성분은 뭐가 있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목적어는 이제 을도 끝났고, 서술어는 뭐 주체를 풀이하는 성분이고, 주어는 뭐 서술의 주체가 되고, 보어는 뭐 이제 서술어 보충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쌤이 지금 말할 때 주어가 뭐냐라고 할 때 간단하게 서술의 주체. 서술은 뭘 서술어로 말하냐? 주어를 풀이. 목적어 을을 붙은 거 해가지고 서술의 대상. 보어는 뭘 보야? 보충한다는 거라서 서술어 보충한다를 간단하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기해 주세요. 그럼 차례로 주어 보겠습니다. 주어는 주체다. 동작은 동사고, 상태나 성질은 형용사입니다. 동사의 개념, 형용사의 개념이 이렇게 또 쓰이죠. 고로 동사, 형용사는 서술어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보세요. 간다. 누가 가니? 영미가 간다. 가셨어? 누가 가셨어? 엄마가 가셨어. 간다 누가? 철수도 집에 간다. 이렇게 예쁘다. 뭐가? 꽃이.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격 조사 여러분 아시죠? 주어의 자격을 주니까 당연히 이가 깨서 에서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사 여러분 공부할 때 보조사가 쓰이는 메커니즘은 격조사를
조사를 탈락시키고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보조사 결합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탈락시켜도 성분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기 보세요. 현서가 공부를 한다 하면은 공부를 때문에 얘는 목적어야. 주어 자리니까 주어로 할까? 여기 보세요. 철수도 그래. 이거 원래는 철수가 집에 간다잖아요. 가가 와야 될 자리인데 의미, 철수 역시 집에 갔다 이런 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가를 탈락시키고 도를 집어넣은 거야. 아니면 여러분 철수 혼자만 갔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철수만 집에 간다. 이렇게 해도 얘는 가가 안 와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가 뭐니? 했을 때 이가 깨서에서만 찾아가지고 얘는 철수만이니까 뭐지? 이가 깨서에서가 아니니까 주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항상 기본으로 간다. 누가? 철수가 집에 가는데 보조사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가가 와야 되는데 철수만 혼자 해. 의미 보충하기 위해서 보조사가 결합했구나. 격사는 탈락시키고 고로 성분은 어떻게 되겠어? 이 자리도 원래 있는 자리 격투사가 원래 주인이야. 근데 잠깐 빌려준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얘는 이제 주어 집에 간다니까 부사어 간다는 서술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게 맞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어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꽃이 이가 있고 현서 가가 있잖아. 여기 조사는 생략 가능하다는 거야. 조사는 생략 가능하고 보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여러분의 주어의 다양한 케이스도 이렇게 될 수 있겠나. 봐봐. 언제 서울에 가? 이거잖아. 서울에 가는 주체가 너잖아. 너 언제 서울에 가니? 그럼 당연히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가의 주체니까. 서술의 주체가 주어야. 그러면 보조사가 오든 생략이 되든 사물이 오든 어쨌든 그건 주어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서술어. 서술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을 풀이한다. 그래서 어찌하다가 동사, 어떠하다가 형용사, 무엇이다는 체언에 서술교조사 이다가 붙은 거예요. 이다예요, 이다. 서술교조사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동사, 형용사는 서술어, 그 다음에 이다의 체언이 붙어도 서술어가 됩니다. 우선 이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달린다. 누가? 윤호가면 윤호가라는 주어는 뭐해? 달린다. 윤호는 걔는 어때? 착해. 윤호는 어때? 학생이야. 이렇게 윤호라는 주체를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로 풀이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서술어가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본용언 플러스 보조 용언도 가능하다. 나는 사과를 먹고 싶다 같은 경우도 본용언 보조용언이거든요. 얘네는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 용언 두 개라고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서술어다. 좀 더 같이 알아두시고요. 하나의 서술어. 특징은 요거 뭐예요?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서술어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서술어에 따라서 문장 성분의 개수, 즉 문장을 결정을 해버려. 문장의 어떤 전반적인 거를, 전체적인 거를, 전반적인 내용을
이용 을이에요. 을 결정을 해버려 얘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소수에 따라서 목적어가 오든지 부사어가 오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버린다. 그래서 그걸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이라 그러고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암기해둬라. 여기 자릿수 개념을 꼭 알아두세요. 높다라는 서술어는 주어만 있으면 돼. 그래서 한 자리라고 해요. 파란색으로 쓸게. 얘는 그래서 자릿수라고 해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있어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그러니까 주어 하나만 필요하다 해서 주어만 있어도 문장이 충분해. 산이 높다. 나무가 많다. 높다. 뭐가? 산이. 많다. 뭐가? 나무가. 여기에 물론 뭐 부사어, 여기에 부사어, 산이 명사니까 앞에 관형어가 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형어라든가 이 부사어를 카운트하지 않아요. 왜냐면 서술어 높다는 관형어나 부사어가 필요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근데 던지다 또는 먹었다 같은 서술어 생각해 보세요. 던졌다 하면은 누가 뭘 던졌다. 지우가 공을 던졌다. 철수가 빵을 던졌다. 이런 것들 보면은 던지다 공을 누가 주어 주어 목적만 있으면 충분하게 던지다라는 서술어는 통하는 거거든요. 먹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호가 빵을 먹었다. 이런 것들도 주어, 목적어 두 자리 서술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걸 보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를 지우고 지우는 되었다 하면 좀 안 통해. 그죠? 지우는 되었다 하면 안 통해. 화가가라는 보충해주는 성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가가 붙으면 보어라 그러는데 이 보어도 이 서술어가 자릿수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어는 바로 뒤에 개념 배우니까 그때 가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제 어렵진 같은 서술어인데 이것은 같다 하면은 뭐랑 같는데 뭐뭐과 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사어 중에 필수적 부사어라 그래요. 자, 목적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찾기 쉽고 보어, 필수적 부사어 같은 경우도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 중에 하나다 라고 알아두시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에는 마치 공을 지워버리면 보세요. 지호가 던졌다 하면 뭘 던졌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지호가 되었어. 뭐가 됐는데? 화가가 되었어. 이게 보어. 이것은 같아. 뭐랑 같은데? 저것과 같아. 저것이랑 같아. 할 때 뭐과 같은 경우를 부사어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왜 부사어겠어? 저것이 대명사고 과가 비교의 부사격 조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다라는 서술어는 보어가 필요하고 같다라는 서술어는 필수적 부사어,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되니까 얘는 두 자리가 된다. 더 나가면 세 자리 서술어 보세요. 보냈다 하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무엇을 보내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을이라는 사물이 아니어도 돼. 내가 그에게 나의 비서를 내 친구를 보냈다. 비서 있으면 좋겠네. 내 비서를 보냈다. 이렇게도 괜찮죠. 사람이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보내다도 괜찮아요. 그럴 때 보내다는 어느 하나 없어도 윤서에게라는 부사어가 없어도 편지라는 목적어가 없어도 의미는 통하지 않아요. 지원을 보냈다. 뭘? 편지를 보냈어. 누구한테? 윤서에게. 이럴 때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부사어 중에서 꼭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이해답게 한 방에 빵 설명 다시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서술어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서술어로 맨 뒤에 오는 서술어로 문장의 성분, 어떤 성분이 필요한지 문장의 뼈대를 결정 지을 수 있다. 뼈대를. 서술어만 봐도 이 문장이 어떤 뼈대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 라는 걸로만 알아두고 이런 보어라든가 필수적 부사어 개념은 그때 부사어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적어 볼까요?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다. 우리가 이걸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객체라 그랬고요. 무엇을, 누구를, 을을 있는 거를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을을이 생략되고 보조사가 붙어도 되는 거예요. 주어가 공만 던진다, 공도 던진다라고 하면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목적어는 무난합니다. 을을 있고 과일을 좋아한다죠. 또 오늘 상을 다 썼는데 을이 생략된 겁니다. 괜찮죠? 자, 보어 가겠습니다. 보어는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서술어를 보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서술어로 되다 아니다만 와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이가 붙은 것만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되었다? 아니다. 그래도 수영장은 되다가 아닌데요. 되다의 활용형이잖아. 용언이니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물이 되었다 하면 안 돼. 뭐가 됐는데? 얼음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죠. 나는 아니야. 뭐가 아닌데 바보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는 게 이 물 위의 이는 주격이고 얼음 위의 이는 뭐겠어요? 복격 조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주격 조사, 복격 조사. 형태가 같은데 우리가 품사 판별에서 형태 같은데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해하냐? 주어 자리가 있잖아. 물이 되었다. 뭐가? 물이.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된대? 물이 됐어. 풀해주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뭐가 됐어? 얼음이 됐어. 이것이 이제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보어니까 복격조사, 주어니까 주격조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는 보조사인데 성분으로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는 이가 할 때 은는을 주격조사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은과 는은 주격 조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조사인데 주어 자리에 있어서 주어에 쓰이는 보조사이지 주어 자리라 그래서 무조건 주격이라고 보면 큰일 난다잉.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연에 붙은 조사에 유의하여 문장 성분 파악하기. 필기할 시간 좀 드릴까요? 오늘은 성분만 좀 확실하게 쌤이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주성분, 부성분 문제 몇 문제 풀고 하면 되겠구나. 한 대까지 한번 해봅시다. 4시 한 45분, 50분 그때쯤에 마칠게요, 여러분들. 좀 천천히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 밑에 볼게요. 조사에 유의하여 문제 성분을 좀 파악하라. 최원에 보조사가 붙어 주어 목적어가 되는 경우 보조사 대신 이가나 을을 넣어보면 얘는 주어고 얘는 목적어라는 얘기예요. 그는 빵을 안 먹는다. 먹는다, 먹다죠. 누가? 그는 뭘? 빵을. 그러니까 그가 빵을 먹는다가 되니까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되다 아니다 앞에 쓰였더라도 이 가와 결합하지 않으면 보어가 아니에요. 보어는 어디까지나 보어의 개념을 여러분 항상 헷갈리면 안 돼요. 보어의 개념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서술어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와 가, 이 가가 요것이 우리가 보어가 되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외가 좀 헷갈릴 만한 게 있다면
이가 대신에 보조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학생이 아니다 하면 얘가 보어예요. 근데 나는 학생도 아니다. 나는 학생은 아니다 하면 왜냐면 얘네들도 똑같이 보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보어라고 판단하지. 똑같은 논리예요. 나는 빵을 먹었다, 빵도 먹었다처럼 이가로만 고정해서 많이 알더라. 그래서 학생도 아니다 하면 학생도가 보어 아닌 줄 알아요. 응, 보어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 대신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보조사 도가 들어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는 복격조사이고 얘는 보어고 도는 은은 보조사이고 보어이고 이 성분은 응. 마치 얘가 뭐예요? 보조사이고 나는은 주어이듯이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는 어름으로는 얘는 보조사가 아니야. 얘는 부사격 조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성분을 뭐라고 해야 돼요? 부사어라고 해야 되겠지? 격조사 보조사가 아닌데 이거를 똑같은 논리로 보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 조사의 개념을 조금 여러분이 이제 몇 개 정도만 이제 외워두시면 좋겠다. 이 정도 하시고 부른다. 누가? 주희가 노래를 부른다죠. 그래서 얘는 이제 주어, 얘는 이제 목적어가 될 것이고 아니다 앞에 사실이는 보어이고 그것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필기 마무리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언제라도 톡이나 이런 걸로 연락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필기 되시고 87쪽이요. 같이 풀어봅시다. 쌤 천천히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읽어서 OX랑 판단해 보세요.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 언어 형식이다. 그렇습니다. 한 역할에 따라 주성분, 부속 동사성분으로 나누고요. 주나 목적으로만 격투사는 생략할 수 없다. 생략 가능합니다. 해제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필요로 한다.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필요로 한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만 오기 때문에 보어는 보통 이제 두 자리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면 보냈다. 글씨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면 보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주어, 목적어, 보어가 동시에 서술어가 있을까 싶어요.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보어는 되다가 올 것이고 되다 아니다는 항상 주어랑 보어랑 필요로 하는 거니까 글쎄요. 그 서술어가 세 자리 서술어가 될 수는 없겠죠? X입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서 뜻을 보충하는 문제 성분이다. 보어? 동작 상상대 주체가 되는 성분은 주어. 동작의 대상은 우리가 목적어라 그랬죠? 용언 그대로 쓰기가 아니라 용언 그대로 쓰인다는 얘기는 동사형용사라는 얘기고 체언에 이다 붙은 것들 우리가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이제 3번 연습해 볼게요. 흐른다. 뭐가? 강이 흐른다. 얘는 동사죠? 그래서 서술어. 이가 관형사잖아. 가방 꾸며주고 있고 무겁다. 뭐가? 가방이 무겁다잖아. 이가 보조사예요. 가방이 무겁다니까 얘는 주어.
되었다 앞에 가 붙으면은 보어. 요게 주어죠. 했다 뭘 요리를 했어 목적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진이가가 주어가 됩니다. 수진이가 노래를 부른다. 성분 됐다. 서술어 항상 서술어부터 찾으세요. 서술어 됐어. 누가 형은 뭐가 됐어? 대학생이 됐어. 보어 이가 대단하다 앞에 이가 하셨어. 서술어 누가 어머니께서라는 주어 뭘 하셨어? 음식을 하시다. 하다 무엇을 하다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쌤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더 좋아요. 필기 마무리하시고. 됐나요? 네, 요거 골격이 되는 성분은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주어는 동작 상대 성질의 주체가 되는 성분이고요. 풀이하는 거는 서술어이지요.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고 보어는 서술어가 고정되어 있죠. 두 개로 되다와 아니다 앞에서 복격조사 이가 있는 경우 때로는 보도사도 가능하죠. 여기서 탈락시킨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80쪽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필기해 주시고 88쪽 문제 몇 개 풀고 숙제할 거 내드리겠습니다. 자, 88쪽 보겠습니다. 자, 이 88쪽만 5번까지 문제, 6번까지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 접근한 방법대로 같이 익혀두시기 바라요. 자, 주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크해 주세요. 주성분, 기본 구조,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니까 기본 구조가 맞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 주어는 생략 가능해요. 주어는 생략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불이야 이런 것 같은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이거는 불이다거든. 무엇이 불이다 말이 안 되죠? 주어 생략 가능합니다. 필수적인 성분이다. 필수적인 성분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체온에 격조사가 붙어 만들어지기도 한다. 주어나 목적어, 보어는 그렇지만 서술어는 이게 용언이라서 어간어미라서 체온에 격조사 붙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서술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4번 같은 경우 보시면 체온은 뭐 책 플러스 이 이런 것들 또 이제 뭐 목적어 책 플러스 을 이런 것들 또 뭐 나는 학생이 아니다 하면 학생이 이런 것들은 다 주어 얘는 이제 목적어 얘는 이제 보어인데 서술어의 격조사가 용언의 어간어민데 체온 플러스 이다 같은 경우가 서술어가 될 수 있잖아요. 서술어 중에서는 체온 플러스 이다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서 부터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다가 서술격 주사니까 서술격 주사니까 가능하네요. 서술어 중에서도 동사형사만이 아니라 그리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성분에 해당한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성분이다. 맞아요? 답이 없나? 필수적인 성분이고 이거 중등 과정이라서 2번이 잠깐만요. 지금 답지를 안 봤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몇 쪽이야? 이게 88쪽이지?
잠깐만요. 쪽. 음. 음. 그래서 채팅? 세연이가 뭘 보냈네요. 잠깐 보시면 어떤 경우를 생략할 수 없다. 음 그거 그거는 아니고 세연아, 보어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서 2번 아니다. 근데 보어가 필요한 문장 같은 경우는 "나는 학생이 아니다." 같은 경우는 보어는 생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그럴 수 있어서 잠깐만요. 음 그래요. 이거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 주어가 생략 가능하다는 것을 이거는 뭐랄까 공식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2 번으로 나왔는데 음 봐봐. 세연이가 물어본 거는 보호는 경우에 따라서 생략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보호는 생략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쌤 같은 경우는 왜 2 번이 적절하다라고 봤냐면 어 잠깐만. 생략할 수 없다. 생략 가능하다. 아 쌤이 잠깐만. 아 문제 너무 몰입했구나. 2 번이라고 했구나. 답이 없다가 아니라. 답이 없다가 아니라 2 번이라고 했구나. 정신이 없어. 여기 정답 2번 맞아잉. 제대로 푼 거 맞아. 그래서 기본 구조를 이루고 필수적인 성분이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동사 형용사 이다도 있잖아. 가능하고 주성분이고. 근데 주어는 생략 가능해. 이렇게 이런 경우 맥락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해. 어떻게 생략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어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음 착각했어. 2번 답 해놓고서나 여기 써놓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걸 X라고 안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 2번 여러분들 의문사항이 없죠? 주어는 생략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맥락을 준 경우 생략 가능하다. 또 해설치 보니까 누구세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누구세요? 이런 뜻이잖아. 근데 맥락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 누구세요? 그럴 때는 당신이라는 주어를 생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흔히 대화 상황 같은 경우 혹시 대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서술어는 생략 불가능해. 서술을 생략했다가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근데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기억해 보세요. 어, 나는 빵을 먹었는데 빵을 먹었는데 너는 하면 너는 무엇을 먹었니? 이게 너는 무엇을 먹었니? 목적어랑 서술어가 생략된 거야. 그지? 그래 놓고서나 친구 A가 물어봤고 B가 답한다면 나는 빵을 먹었는데 너는 하면 나는 밥. 이렇게 하면 서술어가 생략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면 되겠다. 그래서 문법을 좀 어렵다 하면 이런 기본 개념을 암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예문을
예문을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또 다른 이제 낯선 예문 봤을 때,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경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1번 문제 가지고 좀 많이 얘기했어요. 의문점이 없었으면 좋겠네. 나중에 오프라인 만났을 때 더 여러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2번 넘어갑니다.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성분 다 판단해 봅시다. 동그라미 치시고, 항상 서술어부터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린다. 뭐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 어떤 눈이 내려요? 하얀 눈이 내리죠. 눈을 꾸며주는 관형어죠. 흔든다. 누가? 강아지가. 뭘 흔들어요? 꼬리를 흔들죠. 닮았다. 누가? 눈사람이. 누구와? 누구와가 바로 부사어입니다. 꼭도 꼭 닮았다. 부사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성분이 아니죠.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죠. 여기 나와 있는 관형어도 부속 성분이에요. 쉬었다. 서술어. 누가? 나는 쉬었다. 뭘? 모자를. 목적어. 눈사람에게. 에게는 이제 부사교사니까 얘는 이제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부사어가 있어가지고 얘는 주성분이 아니죠. 만들었다. 누가? 철수가. 뭘? 눈사람을. 어떤 눈사람? 커다란 눈사람. 커다라는 얘가 이제 커다랗다잖아요. 원래는 커다랗 플러스 니은이거든. 그래서 시 탈락하고 니은 된 거거든. 관형사용 전성어미야. 근데 커다랗다는 여기 이제 커다가 없잖아. 크다잖아. 크다. 크 플러스 플러스 다랗다. 이렇게 가가지고 그가 탈락해서 커다랗다가 되는 거라고 형태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커다란이니까 관형어가 돼서 주성분은 아니죠. 그래서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성부가 있는 것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문장을 완성하시오. 주된 단어 중 3개를 골라서 주어, 보어, 서술어. 그러니까 이거 할까요? 영희가 과학자가 되었다 하면 어때요? 되었다. 영희가 과학자가 되었다. 영희는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주어, 보어, 서술어 되겠습니다. 4번 또 더 있으면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그 주어 자리에 올 게 이제 영희밖에 안 되네, 그지?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거. 누가 어찌하다. 어찌하다는 동사예요. 서술어 외에도 다른 게 필요하다. 다르다는 형용사거든. 안 되고. 아프다도 형용사야. 안 되고. 간다 동사 되겠네. 재호가 간다. 학교에 간다. 얘는 이제 주어, 부사어, 서술어라서 조건 해당되네요. 잡았다 동사네. 태우가 주성분만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니까 얘는 이제 부사어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지? 있으니까 안 되고. 태우가 잡았다. 공을 잡았다. 얘는 이제 동사잖아. 잡는다니까. 그지? 태우가 잡았어. 공을 잡았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네. 주어, 목적어, 서술어니까 조건 되네. 주어 외에도 다른 성분 목적 하나 있으니까. 갔다. 형용사잖아. 형용사니까 동사가 안 되니까 안 되겠지? 좀 심심하니까 주어이고
항상 이 과가 바로 비교의 부사격 조사야. 조사 종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부사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야 되면 안 되니까 정답은 4번 크게 써주세요. 다음에 5번 갑시다. 필기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얼굴도 안 보여주고 얼굴도 안 보이고 목소리도 안 들려서 알 수가 없어가지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와, 자 5번 보겠습니다. 형번을 잘못 정리한 것은 그녀의 취미는 달리기다. 이다가 서술적 조사니까 서술어가 돼요. 정부에서 공원을 조성했다. 이거는 이제 보어가 아니라 주어예요. 주어. 에서가 이제 단체일 때는 단체가 주어일 때 쓰이는 그 조사에서예요. 여기서 보면 만약에 나는 공원에서 밥을 먹었다면 공원에서는 이제 부사어가 됩니다. 이제 장소일 때는 부사격 조사, 단체가 주어일 때는 주격 조사 이렇게 해서는 달라집니다. 철든다, 너가 철든다 하니까 주어 맞고요. 을이니까 목적어가 됐죠.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이렇게 부사어가 되겠죠. 아니다 하니까 2번 이 아니다니까 아니다 앞에 이니까 보어가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답은이 이제 주어일 것이고 보어 서술어이고 4번이다도 이제 이다도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견문장인데 정답은 2번이 아니다라는 문장과 정답은 4번이다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똑같은 주어고요. 서술어고 보어이고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 있고 서술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풀어가면서 막히는 거 있으면 해설 참고해서 익혀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잘못 정리한 거 2번 공원 정부에서 공원을 만들었다는 거니까 새로 공원을 만든 거야. 만든 주체가 정부니까 단체가 주어일 때는 얘는 주어야지. 보어라면은 이가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와야 되는데 보호의 조건이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죠. 6번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먹는다. 떡볶이를 먹죠. 주어가 없네요. 우리는 매일 떡볶이를 먹는다 하면 되겠죠. 매일은 매일 먹는다니까 부사가 되겠습니다. 시간 부사가 되겠습니다. 떡볶이만이니까 얘는 이제 소수로 먹다가 목적을 요구하니까 얘는 이제 목적어. 다 해오다 영주만 숙제를 해오다 영주가 숙제를 해오다니까 얘는 주어가 되겠고요. 철수이다 주인공은 철수이다 주어. 빛났다 눈이 빛났다 하니까 주어. 아니다 나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주어, 얘가 보어, 얘가 이제 부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는 보조사가 와니까 아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보어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아니다 앞에 이가 붙는데 보조사가 왔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를 이제 순서를 좀 어긋나게 한 거야. 아니다. 너는 뭐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라는 목적 조사 자리에 도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어, 부사어, 보어, 소수로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주어라 그랬죠. 나머지 다 주어인데 얘만 목적어네. 그래서 1번. 일부러 여기서 주어를 생략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매일 떡볶이 먹는다 하면 이제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주성분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개념 확실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여기 89쪽은 여러분 숙제로 해주세요. 숙제 여러분 해보시고 이론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해설 참고하셔서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성분이 뭐구나를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0쪽 보시면 부성분이 있어요. 부성분은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관형어. 우리 관형어는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 필기 여기 했던 기억나죠? 관형어 체온 조사야. 부사어 이거야. 그러니까 다 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선생님이 확인만 할게요. 봐봐. 체온을 꾸며주는데 어떤 의미로 체온을 꾸며준다는 거예요. 관형사, 체온에 의 붙은 거, 체온도 있고 용어는 관형사형, 은는, 던, 을를, 니은을 붙은 것도 그렇고 새 옷을 샀다, 나의 소원, 그 사람들, 준수의 발, 맑은 물이니까 다 관형어다. 관형어다. 라는 것이고 체온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없다. 반드시 꾸며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헌 책을 버렸다. 관형사죠, 얘가. 헌 책을 버렸다는데 헌 버렸다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체온 앞에 놓인다. 체온을 꾸며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관형어는 딱히 많이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게 없어요. 부사어 중에서 여러분들 부사어 중에서 아까 뭐 세 자리 소설 같은 경우 중에 필수적 부사어라는 말이 있어요. 필수적 부사어. 이건 보세요. 얘가 주소성분이야. 아까 주성분 있었고 얘가 부속이잖아. 부속이라는 말은 주성분을 꾸며준다 그래가지고 부속이라는 말은 1번으로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모임에 참석했다. 발이 크다. 뭐 물이 흐른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준수는 발이 크다. 이렇게 문장이 또 성립해야 되겠지. 이것도 봐봐. 그는 옷을 샀다. 그는 새 옷을 샀다. 사다라는 서술어는 주어라는 목적어만 필요로 하니까 굳이 관형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사어 중에서 이 필수적 부사어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일반적인 부사어는 생략 가능해요. 그 옷은 나에게 줘. 얘는 안 돼. 봄이는 얘도 안 돼. 얘는 꼭 필요해. 꼭 필요해. 얘도 꼭 필요해. 얘도 꼭 필요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보면 부사어인데 원래 부사어는 부속이라 생략 가능한데 가만 보니까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부사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 부사어들을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여러분들 부사어는 부수성분에 해당하지만 생략할 경우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 필수적 부사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필수적 부사어인지 어떤 게 그냥 부사어인지 판단하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보시면 하늘이 맑다. 뭐가 하늘이 괜찮죠. 줘라 하면 뭘? 그 옷을 야 너는 그 옷을 나에게 줘. 이렇게 할 때 너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죠. 너는 그 옷을 나에게 줘. 옷을은 목적어겠다. 그지? 그는 관형사와 관형어 된 것이고 나에게라는 부사격 조사 애기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꼭 필요하니까 부사격 필수적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 부사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이런 문장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사가 부사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저기 조사가 붙은 것도 당연히 이 종류가 좀 많아요. 이런 것들. 용언의 부사형도 당연히
부사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 도록, 아서, 어서, 도록, 아서, 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형이 되는 겁니다.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말이에요. 관형어는 체형 앞에서 고정인데 이 부사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이지 완전하게 어느 부사어든 다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음, 음. 여기 봐봐. 얘 같은 경우 그래. 세월이 참 빨리도 간다 하잖아. 세월이 빨리도 참 간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사어라고 자리 옮김이 막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되는 경우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경우를 자리 옮김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선택지가 될 것이다. 보조사는 의미를 보충하기 때문에 체온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성분에 붙어서 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형어나 부사어 중에서는 필수적 부사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90초까지 개념 나가고 여러분들은 여기 91조까지만 숙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 에서 주성분, 부성분 개념 나가고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제 몇 문제 같이 풀면서 성분을 다시 한번 찾는 연습, 판단 연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짜임,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나가고 문법 요소 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그 격리 기간, 자가격리 기간 중에 좀 더 이제 보충 영상을 이렇게라도 몇 개 이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숙제하는데 좀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걸 영상을 좀 몇 개 해줄게요.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량으로 안 할 거니까 조금의 분량으로 이제 짜게 쪼개가지고 보내줄 거니까 여러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무탈하게 건강하게 교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안녕,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돼요. 세연아 안녕.